제가 말하는 변화에 대한 이 거친 생각들, 그리고 그걸 바라보는 전통적 당원들의 불안한 눈빛, 그리고 그걸 지켜보는 국민들에게 우리의 변화에 대한 도전은 전쟁과도 같은 치열함으로 이준석 후보 참 말씀 잘하십니다. 근데 정치는요, 머리로만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초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해할 만하고 또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최고의 위상에 대해서도 당내에서 신경을 좀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기대 내지는 또 뭐 염려 이런 거 제가 다 경청하고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좀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윤석열 총장이 가장 그에 적합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정말 10년 만에 거대 정당의 대표가 될 거라고는 짐작을 못했습니다만 축하드리고요. 네, 당직자들이 같이 따라올 때도 있고요. 개인 일정은 또 제가 개인으로 소화하고요. 근데 여긴 상계동이라서 안전합니다. 시작은 늘 설레게 하지 모든 걸 이겨낼 것처럼. 예, 당대표 된 지 한 대략 100시간 정도 지났는데 이렇게 많은 뉴스를 만들어낸 신임 당대표는 지금까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준석 돌풍 그의 정치까지 새로울지는 앞으로 지켜볼 일입니다. 제 옆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나와 있습니다. 늦었지만 당선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아니, 저희가 사실은 잠깐 시청자분께 예고 하나만 드리면 저희 유튜브 채널에 질문 올려주시면 저희 제작진이 질문을 추려서 즉석에서 이준석 대표님에게 그 질문을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대표님 만나면 첫 질문 꼭 이거 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아침마다 일어날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루하루를 살겠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이 당대표라는 게요, 그 유한한 기간 동안 수행하는 직무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정치하면서 그랬던 것처럼 언제든지 여기에 너무 매몰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책임있게 이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중요하지만은 제가 또 거기에 빠져가지고 거들먹거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또 나중에 아직까지 제가 37인데 당대표직 끝나면 39인데 임기를 다 마친다 하면은 그랬을 때 그 이후에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가지고 항상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평정심 유지하기 쉽지 않죠. 왜냐하면 또 주변에서 응원도 응원 많지만 견제도 꽤 많은 걸로 저도 알고 있어가지고요. 전반적으로. 근데 저도 이제 그 최고위원은 여러 번 해봤기 때문에요. 그 최고위가 처음 가동됐을 때 어떤 생각으로 최고위원님들이 이제 그런 말씀하시는지 이런 것들은 잘 파악하고 있고요. 저는 지금까지 우리 당의 대표를 하셨던 분들이 최고위를 민주적으로 운영하지 못하셨던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려가 좀 있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평정심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본인의 신념 좌우명에도 평정심이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저는 평정심이라는 단어는 지금까지 좌우명 없었는데요. 그래도 존중이라는 단어는 있습니다. 제가 항상 의견이 세고 말을 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의 센 의견도 좀 존중해주자라는 그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저희 최고위원들이 저한테 하는 말들을 견제라고 표현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최고위원 자리에 있어서도 비슷한 말들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존중이라는 단어를 좀 하고 당대표에 임하겠다. 그렇게 항상 새기고 있습니다. 꼭 이거 좀 물어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할 때 이준석 대표는 아침에 일어날 때 이게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냐라는 질문, 꼭 그 질문을 드려보고 싶다. 주변에서 하도 말을 많이 했었어요. 제가 이런 대표직을 수행하고 큰 역할을 맡는 상상은 수도 없이 했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정치를 하면서. 근데 그 시점이 언제인지는 저도 몰랐고요. 다만 그때 저를 대비해가지고 여러 가지 제 나름대로 사고 실험을 하면서 머릿속에서 고민했던 것들이 있고요. 그걸 지금 다 풀어놓다 보니까 지금 일폭탄이 떨어져가지고 당이 지금 매일 뉴스 속에서 허덕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했던 이 대표가 했던 말 중에 사업을 할 거면 돈을 많이 버는 게 목표고
정치를 할 거면 대통령이 되는 게 목표다. 뭐 이런 정도의 시나리오까지는 머릿속에 있었다. 이런 저는 말씀이십니까? 대한민국에 정치하는 분들이라면은 항상 지금보다 더 나은 정치를 하고 더 높은 자리로 가기 위한 그런 어떤 기대를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근데 그게 안 되고 예를 들어 내가 다선 의원에 머무르겠다. 아니면은 뭐 이런 게 사실은 저희가 군대에서 진급 포기한 대령이라고 하는 그런 그 신조어처럼 예. 그렇게 돼버리는 것이거든요. 예. 저는 그래서 항상 위로 가기 위한 노력을 하는 그런 정치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대표위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저도 참 놀랐습니다. 당대표 위에 많지 않더라고요. 예. 대통령 얘기까지는 뭐 제가 꺼내진 않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방송 출연 직전에 여의도에서 있다 오신 거잖아요. 예, 예. 직전에 오늘 이 대표님 많은 일정 중에 가장 관심을 받았던 게 바로 안철수 대표와의 만남인데 공식 만남 처음이었습니다. 분위기는 어땠다고 개인적으로 평가하십니까? 저는 안 대표님하고 같은 당을 했던 적도 있는 그 동지적 관계인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저랑은 또 같은 동네에 살고 있기 때문에 뭐 친근감이 앞섭니다. 그리고 저랑 비슷하게 이공계 쪽 출신 인사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뭐 안 대표와 소통할 기회가 많겠지만은 예. 저도 공감대가 상당하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공감대를 말씀하시긴 했습니다만 오늘 당명 바꾸는 것 때문에 좀 시끄럽긴 했어요. 그건 뭐 저희가 아까 제가 이해하고 존중해야 되는 얘기를 했는데요. 안 대표께서 한 10년 가까이 저랑 비슷한 기간 동안에 정치를 하시면서 중도와 어쨌든 새 정치라는 그런 테마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그걸 지켜나가고 또 키워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셨는데요. 이게 만약에 당이 그대로 합당이 되어버리면은 소멸할 수도 있다 이런 위기감이 좀 작동하지 않았나 예.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뭐 당명이라든지 당원 당규에 그런 것들이 좀 녹아들었으면 좋겠다라는 표현을 하시는 걸로 좀 받아들이는데 지금 저희가 당세가 급격히 확장되고 당원 가입도 늘고 있고 당의 인기도 올라가는 상황 속에서 예. 당명 변경 문제는 아마 좀 당원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예. 그래서 저는 뭐 오늘은 그렇게 선언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았지만은 실무 협상하는 과정 중에서 당명에 대한 부분이나 아니면 당 로고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당 쪽에서 한 발짝 좀 물러나고 그리고 다만 안 대표께서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반영해달라고 하시는 가치의 문제. 중도나 아니면 합리적 진보까지 영역을 넓히는 문제에 있어가지고는 충분히 저희가 같이 검토하고 당원 당규나 아니면 정강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대표님이 당의 뭐 당원 입당 러시도 있고 당의 인기 얘기를 했는데 뭐 당의 인기라는 게 올라갈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만약에 당원들도 그러면 국민의 당과 국민의힘이 합쳐지니까 국민이란 단어만 살리고 당명 바꿔도 괜찮다 그러면 당대표 입장에서도 뭐 전향적으로 생각하실 용인이 있는 겁니다. 저는 만약 국민과 당원들이 그런 여론이 우세하다고 한다면은 저는 검토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요. 예. 적어도 뭐 그런 어떤 대단위 조사를 하기 전에 제가 간략히 그런 재간이 나온 뒤에 저희 당내 인사들에게 물어본 바로는 예. 사실 지금 상황에서 좀 뜬금없는 제안이다. 왜냐하면 저희 당세가 급격히 확장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리고 전당대회 끝난 직후에 저희가 지금 이번에 전당대회를 치르면서 제1차 국민의힘 전당대회라고 해서 치렀거든요. 예. 끝나자마자 이렇게 제안을 하시면 약간 좀 당황스럽지 않겠느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쉽진 않겠네요. 지금 안 대표가 얘기했던 당면 변경 요구를 안 대표가 계속 고수한다면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게 쉽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저는 뭐 안 대표님께서도 그게 국민의당 내부의 어떤 우려를 받아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예. 그걸 관철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셔서 하신 건 아닐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당 얘기도 바로 이어 좀 예. 가볼까요? 사실 오늘 송영길 대표가 취임 후 첫 교섭단체 연설을 했는데요. 뭐 안 대표의 사진도 나왔고 오늘 송영길 대표 나왔습니다. 송 대표 연설 쭉 보셨죠? 예, 직접 거기서 이제 국회 내에서 TV로 시청했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전반적인 느낌은? 저는 송 대표께서 고민이 참 많으시다. 근데 해법에 있어가지고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아직까지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특히 주택정책 관련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새로운 이야기를 많이 하셨고 무엇보다 최근에 2030이 여권에 대해서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가지고 예. 뭐 고민이 많으신 건 알겠지만 청년 특임 장관 이런 것들이 사실 어떤 실질적인 역할과 그리고 기능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도 솔직히 회의적입니다. 이게 예. 이런 거거든요. 자, 국민의힘이 최근에 2030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한다면요. 그것은 과감하게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장 선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국민의힘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젊은 사람을 핵심부에 계속 들여놓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누구나 올라가서 마이크 한번 잡고 싶은데 그걸 전부 다 2030에 내주는 형식으로 됐고요.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전당대회에서 우리 당원들이 총의를 모아가지고 그래 우리 당의 대표를 30대가 하면 어떠냐라는 식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열광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민주당에서도 저는 이런 어떤 직을 만들어서 청년의 대표 자격을 박는 방식으로 이게 해결될 거라 보진 않습니다. 아니면 정부에서도 그렇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고요.
오히려 국민들이 주목했던 거는 예. 지난번에 서울시장 선거 이후에 젊은 의원들이 아니면 또 이 소장파 의원들이 의견을 개진했을 때 그걸 찍어 누르는 문화가 있었고 그리고 그것에 울타리가 되어주지 못한 그런 중진들에 대해 가지고 국민들이 실망한 것이거든요. 예.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조직을 만들고 직제를 신설하는 것보다도 자유롭게 젊은 세대가 말할 수 있는 언론을 열어라. 그리고 때로는 자리를 비워줘라. 뭐 이 정도가 제 생각이었는데 그것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 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집권여당 대표가 오늘 야심차게 청년 특임 장관을 신설을 제안했는데 제1야당의 대표는 뭐 몇 시간도 안 돼서 이건 좀 반대한다 이런 입장이신 겁니까? 저는 송 대표님의 그러니까 문제인식에 상당히 공감하고요. 그리고 문제인식만. 예, 그리고 해결하려는 그런 어떤 그 노력에는 제가 좋게 평가하겠지만 방법론이 과연 정확하고 적확한지에 대해 가지고는 예. 저는 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송 대표님하고 이제 또 그 여야 대표 회담 이런 거 하면은 또 예. 이런 것도 제가 말씀 아마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청년 특임 장관 건에 대해서. 왜냐하면 민주당에서도 보면은 굉장히 훌륭한 청년 정치인이 많습니다. 예. 그런데 그들이 발언할 수 있는 기회나 아니면 그들이 오히려 뭐 선거에서 전당대회에서 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대표님, 여기 화면 한번 같이 보실까요? 네. 어제 오늘 사이에 SNS를 통해서 네. 직접 뭐 설전도 오가고 엘리트 기득권을 대변한다. 그 수술실 CCTV 설치 문제와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바로 맞받아치셨어요. 편가르기 선악으로 나누지 말라. 예. 좀 추가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이제 수술 CCTV 문제를 급하게 이제 민주당이 들고 나오고 그걸 저에게 답변을 요구합니다. 저는 원내 의원도 아닌데도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제가 유보적인 답변을 하니까 당신은 청년이 아니야. 이거는 여러 군데에서 잘못됐습니다. 예를 들어 마지막에 청년이 아니야 이랬던 거는 예. 청년다움을 자기들이 스테레오타이핑 해가지고 청년이라면 이래야 돼 규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젊은 세대가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젊은 세대라면 왜 그렇게 급진적인 것에 항상 동조해야 되는 것이고 항상 섣부르게 모든 것에 뭐 찬성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까? 저는 젊은 사람이 할지라도 안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줘야 되는데 예. 청년답지 않다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당대표답게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 누군가 규정해놓은 청년답다에 제가 끌려갈 생각이 전혀 없고요. 예. 수술 CCTV라는 거는 정책적인 사안이고요. 예를 들어 대리 수술을 막기 위한 어떤 방법이라 한다면은 입구에 CCTV를 설치하자는 쪽으로 지금 대안이 모여가고 있는 것도 있고요. 예. 여러 가지 합의의 과정 중에 있는데 이것을 자신들이 생각하는 바를 받지 않으면은 나쁜 사람이요. 받으면은 착한 사람이다. 이런 선악구도 만들어서 정치하는 거는 저희가 그 과거에 이런 식의 입법을 해가지고 민주당이 실패한 사례를 많이 봤습니다. 부동산 입법도 마찬가지예요. 예. 본인들이 절대 지상 가격을 부동산 가격을 낮추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아이디어를 냈다. 반대하면 뭐 나쁜 사람이냐 이런 식으로 몰아갔다가 지금 부동산 정책 실패했고요. 민식이법 같은 경우에도 아니 아이가 죽었는데 네가 동의 안 하면 너희 나쁜 사람 아니냐. 뭐 이런 식의 구도로 여야 압박을 이제 해왔고요. 저는 지금도 보면 수술 CCTV 같은 경우에도요. 동의 안 하면 나쁜 사람들 이렇게 되는데요. 제가 그래서 SNS에 올렸던 게 뭐냐면은 아니 민주당은 그렇다면 과거에 테러 방지법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막 그러지 않았느냐. 그러면 당신들은 그러면 뭐 테러를 하겠다는 얘기냐. 제가 이렇게 공격하는 게 너무 싫거든요. 예. 예를 들어 뭐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고 이렇게 막 했으면 그러면은 당신들은 미사일 방어하지 말자는 거냐. 이게 여야 간에 이런 식으로 대화가 이루어지게 되면요. 싸우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마 이 이재명 지사께서 최근에 제가 뉴스에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좀 같이 좀 어떻게 뉴스에 나오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면 이런 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집권여당 대표 얘기 그리고 여권의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 얘기 네. 이 대표 관련해서 이 대표님 관련해서 얘기했는데 오늘 사실 청와대 이철희 정무수석도 만났잖아요. 예. 대통령과 언제 만날 생각인지 혹은 뭐 대표님의 개인적인 의견을 수석에게 전달한 적이 있습니까 오늘? 저는 오히려 수석님께서 오늘 조심스럽게 이 여야정 협의체라는 걸 구성하는 데 있어가지고 지금까지는 저희 당 대표님들이 예. 사실상 대통령과 1대1로 거의 영수회담 성격으로 만나는 것 외에는 뭐 자주 만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먼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 방식을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뭐 여야의 당이 다 모여서 하는 방식을 원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형식에 구애받지 않겠다. 오히려 청와대에서 선호하는 방식을 알려주면은 저희가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예. 저는 이제 뭐 저희랑 국민의당이랑 합당을 하게 되면은 이제 저는 사실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법야권은 당장은? 혼자 있는 것이고 예. 대통령님 거기다가 뭐 민주당, 정의당, 열린민주당까지 만약 참여하게 되면은 뭐 1대4라고 할 수 있는 구도로 볼 수도 있을 텐데 저는 그럼 개의치 않습니다. 제가 어디 뭐 방송 토론전에 나가서도 그런 상황 많이 겪어봤고요. 무엇보다도 저희가 선명한 야당으로서 저희가 만약 그렇게 대응할 수 있으면 그것도 나쁘지 않은 구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대통령 난 받고 대통령이 준 난 받고
그러니까 대통령과 1대1로 뭐 독대를 한다거나 혹은 그 뭐 영수회담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1야당 대표와 대통령이 예. 직접 만나는 그림은 뭐 당분간 당장은 좀 힘든 거네요. 저는 그것을 고집하지 않겠습니다. 청와대에서 판단해가지고 최적의 협치를 위해 가지고 선택하시면은 저는 거기에 받아들일 생각입니다. 그러면 청와대에서는 오늘 여야정 협의체 말고 다른 얘기는 오늘 비공식 면담에서는 없었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때 대통령께서 하셨던 말씀, 협치나 아니면 국가 위기 상황에서 코로나 이런 것에 대해서 협치를 강화하자는 취지 그런 예. 이야기였고 거기엔 전 동의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조금 숨 좀 더 올려볼까요? 오늘 일정도 좀 많으셨을 텐데 사실 지금까지는 예. 이 협치 얘기를 좀 해봤다면 이번에는 당내 쇄신을 위해서 하나씩 변화하고 있는 국민의힘 내부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대표님의 목소리를 화면으로 준비했는데 네. 조금 뭐 뻘쭘하시더라도 한번 같이 들어볼까요? 예, 한번 화면 만나보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변화에 대한 이 거친 생각들, 그리고 그걸 바라보는 전통적 당원들의 불안한 눈빛, 그리고 그걸 지켜보는 국민들에게 우리의 변화에 대한 도전은 전쟁과도 같은 치열함으로 임재범 노래 패러디하는 거. 무슨 말씀하시려고 하셨습니까? 첫날에는 방송국들이 저거 노래 싱크를 못 맞춰가지고 잘못하시더니 이젠 잘하시네요. 저희는 금요일 첫날부터 잘했어요. 임재범 노래를 패러디했다. 물론 본인이 직접 쓰셨겠죠? 예, 다 제가 지었습니다. 저는 연설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생각으로 저걸 썼다고, 뭐 노래 말고 예. 어떤 생각으로 저걸 썼다고 받아들이면 될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당원들이 저에게 갖고 있는 기대와 그리고 불안감이 무엇인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풀어나가는 방식은 앞으로 성과로 보여주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뭐 어쨌든 저의 그 인식, 그러니까 불안한 눈빛과 이런 걸 인지하고 있다는 인식을 예. 저는 저렇게 표현하면은 방송에 받을 줄 알았습니다. 방송 노리고 방송에서 많이 회자가 될 줄 알고 저걸 만드셨다는 얘기죠? 제가 하자마자 작가들한테 연락이 오는 걸 보고 성공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불안한 눈빛 얘기를 하셨으니까 예. 내년 6월에 지방선거에서 공천 자격시험 얘기를 하셨거든요. 예. 엑셀 정도는 다뤄야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뭐 당내 일각에서는 뭐 토론 배틀 얘기도 나오지만 윤석열 전 총장이 엑셀 잘한다고 지금 유력 대선 주자 아니지 않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당이 사실 수도권 선거에서 연전연패를 거듭해왔습니다. 예. 오세훈 시장이 최근에 이제 큰 승리를 거뒀다고 해가지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우리 당의 기초의원이나 아니면 광역의원 출마자들이 뭐 아주 쉬운 선거를 할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지방선거는 3,000명, 4,000명 되는 후보를 공천해야 됩니다. 그럼 국민들한테 설명할 때는 우리가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이렇게 들이대가지고 여러분에게 선보이는 인재입니다라는 걸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 그러기 위해선 기준을 강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없고 만약에 선거를 치른다고 한다면은 저는 글쎄요 지난 지방선거처럼 수도권 거의 전패에 가까운 성적을 거둘 수 있다 그런 위기감이 있고요. 저는 만약에 그런 제가 제시하는 뭐 컴퓨터 활용 능력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논리력이라든지 부담 느끼시는 분이 있으면은 저는 예를 들어 젊은 세대가 20대가 예를 들어 엑셀을 잘하고 워드를 잘한다 이래가지고 뭐 당연한 거지 이렇게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대단하다 생각하겠습니까? 예. 근데 만약에 우리 당의 60대, 70대 되는 당원들이 진짜 시민들에게 선택받기 위해 가지고 내가 열심히 공부해 가지고 그런 성적을 거뒀다고 만약에 밝힐 수 있다 그러면은 저한테도 그건 무한한 감동입니다. 그렇다면 유권자에게도 무한한 감동일 거고요. 저는 그게 가져다주는 지지율 상승이 최소 5% 10% 이상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예. 그랬을 때 저희는 수도권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뭐 당 차원에서 공천 자격시험을 보면 이미지 쇄신은 될지 몰라도 제가 만약에 반대 입장에서 보면 그게 과연 자격시험이 공정한가? 그게 이준석이 말하는 공정인가? 이런 질문도 무슨 쓴소리도 당내에서 나올 수 있지는 않겠습니까? 저는 그 자격시험은요 너무 큰 어떤 아젠다를 붙이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요. 제가 이 자격시험 한다고 해서 엘리트주의 그런 분들이 있어서 자격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지방의원이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냐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시험이 아주 어렵지도 않을 것이고요. 그리고 한 번 떨어지면은 끝이 아닙니다. 저희가 3번, 4번 반복 시행해가지고 부족한 점을 보완해가지고 다 통과하는 겁니다. 일례로 저희가 운전면허 시험에서 통과한 사람들만 운전을 할 수 있게 한다고 해가지고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을 엘리트라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식의 엘리트주의 프레임을 씌우는 것 자체가 많은 국민들한테는 진짜 공부하기 싫나 보다 이런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당의 많은 구성원들이 이미 동의하셨고 저는 제가 이거 대문짝만하게 걸어놓고 전당대회를 치렀습니다.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보셨다면은 그분들이 곧 바로 유권자입니다. 그분들은 저희가 공부하길 바라고요.
변화하길 바라고요. 노력하는 모습 보이길 바라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비슷한 질문 하나 더 드리면 최근에 본인이 뭐 예를 들어 거친 언행 혹은 좀 경솔해 보인다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될 수 있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제가 앵커 입장에서 봤을 때 만약에라도 이 대표님 뭔가 날카로움이 떨어졌고 뭔가 두루뭉술한 점이 나왔다 그러면 정말 제가 초심을 잃었다고 받아들여도 돼요? 저는 뭐 그렇다고 보셔도 되고요. 제가 말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요. 제가 그래도 종편 패널 10년 생활하면서 어디 말 때문에 징계받고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제가 할 말과 안 할 말은 가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그때 뭐 막말 프레임 이런 건 선거 과정에 나왔던 것인데 망상이라는 단어가 전 막말이 아직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건 뭐 저도 이해하고요. 선거 과정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실수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예. 사실 뭐 지금 당선인 인터뷰 치고는 꽤 무거운 질문과 답변만 오고 갔기 때문에 잠시 좀 숨을 골라보겠습니다. 인간 이준석 얘기를 잠시 나눠볼 텐데 화면이 바뀔 텐데 한번 이 대표님 같이 볼까요? 더 안 웃으십니까? 제가 이거 벌써 아이고 언제 찍었던 건지 이게 몇 년 전입니까?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당시에 뭐 여러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관종기는 관심을 받고 싶은 건 숙명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관심 한번 받아보시면요. 그 관심의 무게가 엄청납니다. 관심을 받기 전까지는 관심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예. 관심을 받고 나면 무거워서 쓰러지는 분도 있습니다. 도망다니는 분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한 면역은 형성되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예. 기본적으로 제가 방송하면서 얻은 인지도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좋은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보는데요. 앞으로도 정치하려고 하는 많은 분들이 그런 적극적인 어떤 참여 과정을 통해 가지고 국민들에게 스스로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진을 제가 좀 계속 보게 되네요. 네. 저는 추가로 이 질문, 지금 제가 드릴 이 질문을 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제 사생활 관련 질문에는 뚜렷하게 답을 안 하실 거죠? 예, 제가 뭐 저에게 사생활 관련 질문을 하시는 분들 만약에 제가 이런 여성 잡지나 예능 프로그램 나가서 저한테 할 기회가 있다면은 그건 그 취지에 맞기 때문에 제가 그런 답변을 할 수도 있지만은 정치부 기자나 아니면 이런 시사 프로그램에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한다는 거는 제가 좀 공인대접 못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거부할 생각입니다. 그거는. 예. 그럼 저도 이제 앞으로 더는 묻지는 않겠지만 일단 본인도 근데 이제 당분간은 또 예능 프로그램이나 이런 조금 이제 부드러운 프로그램에 출연할 기회가 이제 많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요. 사생활 답변은 이제 그 정도로 어제 이후로는 하지 않겠다는 신념을 굳히셨군요. 예, 굳습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저도 뭐 다시 묻지 않겠습니다. 잠깐 사진 한 장 만나봤고요. 그 사진 계속 잊혀지가 않네요. 그러면 저희가 본론으로 한번 다시 만나보겠습니다. 사실 제1야당의 핵심 과제가 누가 뭐래도 어떻게 야권, 다른 밖에 있는 인사들 영입해서 대선 관리를 잘하느냐 이 부분일 텐데 진중권 전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같이 화면 만나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우려하는 것 부분은 이제 이런 거예요. 윤석열이 갖고 있는 상징 자본이라는 게 공정이잖아요. 법치주의. 그런데 이것이 이준석과 만났을 때 메시지가 꼬여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실력주의고 능력주의잖아, 이준석 메시지가. 그러니까 능력주의라는 게 보수를 업그레이드하는 게 사실은 다운그레이드 시키는 거거든요. 저 말 어떻게 들으셨어요? 진 교수님은 저희가 토론하라 그러면 토론자로서는 언제든지 즐겁게 마주할 수 있지만은 저런 비판은 좀 생소한 게 진 교수님 만나면 또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본인은 그럼 학벌의 수혜자냐 능력주의의 수혜자냐 물어보고 싶어요. 진 교수님은 철저하게 본인의 어쨌든 논리력과 토론 능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저렇게 살고 계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능력주의를 굳이 갈라내려고 하는 것 자체가 존재의 그 의문을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진 교수님이 하는 비판의 골자는 전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약자들에 대한 소외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건데요. 그것도 기우에 가까운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요. 지금은 약자에 대한 어떤 배제보다도요. 가진 자와 덜 가진 자의 리그로 구분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저희가 조국 사태 때 분노했던 게 뭐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진 교수님의 비판을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다만 제가 대안으로 내놓은 것이 실력주의고 능력주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 대표님과 윤 전 총장의 최근 예를 들면 주도권 싸움에 대해서는 워낙 얘기가 많아서 제가 추가적으로 많은 질문을 드리진 않겠지만 혹시 그 공식 대변인이 이동훈 대변인 통해서 어떤 다른 윤 전 총장 메시지가 이 대표님께 전해진 게 있습니까? 이동훈 대변인은요, 제가 원래도 사적으로 좀 친했던 분이기 때문에 제가 또 사적 소통을 하려면 할 수 있겠으나 그분도 이제 공식 직함이 있고 저도 위치가 있다 보니까 뭐 그런 어떤 내막까지는 저희가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 근데
저는 어쨌든 윤석열 총장 측의 어쨌든 공보 라인이라든지 이런 것이 초기에는 다양한 분에게 메시지가 나오다 보니까 혼란스러웠는데 이동윤 대변인으로 단일화된 이후에 저는 굉장히 뭐 그쪽 상황을 파악하기 좋아졌고 또 저희도 그에 맞춰서 입장을 가져가기 편해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 질문만 드려도 어느 정도 갈무리는 될 것 같아서 네. 만약에 윤 전 총장이 8월 말까지 국민의힘에 입당하지 않는다라면 이 대표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건 개인의 선택이고요. 지금까지도 단일화라는 걸 앞두고 예. 과거에 대선 후보 시절에 안철수 대표도 그랬고 서울시장 후보로 안철수 대표도 그랬고요. 입당이나 합당제기에 대해 가지고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다른 길을 갔었거든요. 그건 개인의 선택이고 결과도 개인의 책임인 것이거든요. 다만 제가 윤석열 총장뿐 아니라 모든 주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저희 당에 들어왔을 때 제가 이야기했던 비빔밥론이나 아니면 그 샐러드볼 이론에 따라 가지고 그분들의 색채나 아니면 다양성 때문에 그분들이 공격받는 일을 없게 하겠다. 만약에 윤석열 총장이든 안철수 대표든 김동연 부총리든 최재형 감사원장이든 당 밖에 계신 홍준표 대표까지 포함해서요. 그분이 들어와서 대선 주자로 타고 싶어 하시는데 버스 문에서 누가 자꾸 거부한다. 그걸 과거의 일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럼 제가 그거는 강력하게 제지하고 절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도리 잘하겠습니다. 아까 개인의 선택, 윤 전 총장이 입당하지 않더라도 개인의 선택이라고 했는데 지금 지지율 선두니까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하지 않으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경선 흥행에는 찬물을 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다 볼 수도 있겠지만요. 예를 들어서 안철수 대표의 입당이 성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경원, 오세훈이라는 두 분의 경선이 흥행했고 나중에 결국 또 안철수 대표와의 단일화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건 너무 속단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지금까지 판단하고 있는 부분 또 그리고 뭐 정보를 전해주신 분들의 말에 따르면은 윤 전 총장이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그런 좀 메시지를 은연중에 간접적으로 받았습니까? 저는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정보를 듣고 있지만은 예. 윤 총장이 뭐 국민의힘을 과거 안철수 대표가 좀 생각하셨던 것처럼 뭐 2번으로 나가면 지고 4번으로 나가면 이긴다 뭐 이런 정도의 아주 강한 스탠스는 아니신 걸로 제가 전해 들었기 때문에 예.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윤석열 총장이 오히려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는 모든 대선 주자에게 제공할 서비스처럼 배척하지 않는 모습이다. 네. 그리고 과거에 얽매여가지고 그분들의 색깔을 잃어버리게 하지 않는 것이다. 저는 그건 항상 숙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출연 서두에 시청자의 질문 좀 받겠다고 예. 미리 예고를 했었는데 한번 같이 만나볼까요? 예. 대중교통 따릉이 너무 신선하고 좋은데요. 관용차는 안 타실 건가요? 또 하나 있습니까? 예. 얀센 백신 부작용 있다고 하는데 백신 부작용하고 따릉이 얘기 짧게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백신 부작용이 있어서 오늘 지금 말을 느리게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말이 빠르다고 하는 시청자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예. 머리가 띵띵합니다, 약간. 검은 관용차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가 이제 당에서 마련을 해놨는데요. 제가 이제 지방 일정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강원도나 경기권, 그리고 서울에서도 가끔 가다 보면 대중교통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이라고 한다면은 예. 이용할 수도 있고요. 뭐 일정에 따라서 이용할 텐데요. 기본적으로 상계동에서 나올 때는 저는 항상 따릉이와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청자 질문까지 만나봤습니다. 참 역시 시간이 짧습니다. 저희 딴에는 시간을 최대한 준비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좀 짧은 것 같습니다.